네,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고 계신가요? 주식공장 박혜연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기금의 매도 횡령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12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총 47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약 14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이죠. 문제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당분간 매물 폭탄을 계속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데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률과 안정성 지표 충족을 위해서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작년 이후 주가 상승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지자 이를 줄이고 있는 거죠. 앞으로 20조 원이 넘는 주식을 더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연기금의 팔자 행진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민연금의 매물이 쏟아질 경우 수익은커녕 손실이 커질 수 있고 주식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도를 중단시켜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죠. 반면 개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국민의 노후 안전망인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나 작년 봄처럼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폭락해서 국가 경제 시스템이 위험에 처할 경우엔 연기금도 시장 참여자로서 역할이 있을 수 있지만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나드는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요. 가입자의 노후 보장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국민연금이 이익 집단에 휘둘릴 경우 자칫 피해는 전체 가입자에게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리밸런싱, 이 800조 원이 넘는 거대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으로선 수익률 관리를 위해 당연히 견지해야 할 투자 전략이자 원칙입니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 최소한의 안정성을 지키며 잘 운용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과거의 증시와 2021년 현재의 증시 분위기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변화한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대표적인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는 자산 분배 원칙을 재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죠.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무리한 억지 주장을 내세워서도 안 되겠지만 국민연금 또한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 만큼 코스피 3,000 시대에 걸맞는 연기금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때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문자 보내주시면 두 분 선정해서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팟빵 팟캐스트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이브 시청 가능하니까요. 다양한 의견들 많이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죠. 특징주 공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상승 흐름을 나타내다 다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또 어떤 특징주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제주항공, 포스코, 메리츠증권, 현대백화점, 바이넥스, H&M, M게임, 올리패스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바이넥스, 포스코, 페노션, 서울옥션, 사조시푸드, 올리패스, 세진중공업,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담아봤네요. 매일경제TV는 바이넥스 역시 들어가 있고요. H&M, 사조산업, 포스코, 올리패스, 위즈익스튜디오, 제로투세븐, 흥구석유까지 선정했습니다. MTN입니다. 사조시푸드, 바이넥스, 애니능률, 중앙에너비스, 금강철강, 네오위즈, 올리패스 들어있고요. 위즈익스튜디오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오늘 전반적인 특징주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특징주 옥석 가리기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세 가지 종목부터 좀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 일단은 포스코부터 먼저 좀 설정을 했습니다. 포스코요. 네. 예,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네요. 예.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상승하는 업종들이 현재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국채금리란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국채금리란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연관된 종목들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채금리란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악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 인플레라든지 국채금리 상승과 연관된 종목들이 만약에 힘이 빠지게 된다라면은 과연 시장이 버텨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또 반대로 뒤집어 보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업종 그리고 종목들이 좀 시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간신히 지수가 3,000포인트를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킨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버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301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어찌 보면 좀 아슬아슬한 그런 3,00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는데 어쨌든 좀 강력한 좀 호재가 나타나서 시장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주는 그런 이슈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서두에 좀 제 희망사항을 얘기 좀 했네요.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를 좀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오늘 뭐 철강 업종이 단연 뭐 상승 업종이 이제 돋보인다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이 철강 쪽 연관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모두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뭐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동국제약은 좀 더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같은 경우는 뭐 유가, 원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철강이라든지 구리 여러 가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리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철강석이 상승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용 금속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사업용 금속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품 가격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은 수요만 조금 받쳐주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매출 증가 그리고 매출 증가는 또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분기 실적 증가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해운주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운임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HMM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페노션도 최근에 마찬가지. 오늘도 특징주에 페노션이 있는데 페노션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벌크성 원지수, BDI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주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원가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이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철강주도 계속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그런 그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현상들이 일본 같은 경우도 고철 가격이 3주째 상승을 하고 있고 4월달 같은 경우는 일본 제철 같은 경우도 제품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지금의 수요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수요가 받쳐준 상황에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매출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원자재 관련주야 될까요?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 특히나 중국 쪽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건설용 자재 가격이 반등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춘절 이후에 이 철강 가격 제품들이 철강 제품들 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중국 내 수요가 그만큼 또 받쳐준다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경기 민감주, 철강, 화학 같은 경우 좀 먼 과거 얘기긴 하지만 2007년도에 그래서 대중국 관련주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국에 어쩌면 원자재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국 쪽에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쪽 같은 경우도 미국의 연료 가격이 급등을 좀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품 가격이 인상할 수밖에 없을 만한 요인들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제를 깔아서 좀 죄송한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좀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제품 가격 인상이 될 만한 요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끝판왕 봐야 될 부분 실적이겠죠. 예. 그렇다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1분기가 되겠죠. 1분기부터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과연 회복을 시킬 것인가. 그동안 2019년 1분기 이후부터는 포스코가 계속해서 1조 원을 하회를 했었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이제는 1조 원 이상 회복시키고 1조 원도 회복시키고 그리고 회복시킬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1조 5천억, 2조 원 계속해서 실적 그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의 상승세가 좀 더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월봉 기준으로 해서 40만 원이 아마 1차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분기 기준 영업이익을 봤을 때 1조 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40만 원 부분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뭐 38만 원 요 부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월봉 기준을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철강주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철강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좀 수혜가 될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는 3%대 강세 흐름입니다. 여기에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오늘 장에서도 뭐 네네. 철강, 조선, 뭐 해운 이렇게 점점 좀 좋은 네.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흐름 포스코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혹시 더 현대서울 가보셨어요? 저 내일 가요. 내일 가요? 네, 거기 역시. 요즘 미술 전시도 많이 한다고 해서요. 네. 내일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 인터넷 커뮤니티 보게 되면은 이게 더 현대서울 진짜 줄이 너무 험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인스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더 현대서울 광고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에 뭐 맛집이 뭐가 있고 또 어디 가면 또 데이트하기 좋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더 현대서울이 최근에 참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더 현대서울이 주목을 받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현대백화점이라는 종목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그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는 잠잠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아시다시피 항공주, 여행주 이쪽을 많이 갔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도 이제 자연스럽게 유통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백화점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또 시간차를 두고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이쪽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요 단어 이 말 한마디로 왜 현대백화점이 최근에 주가가 좋은지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자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JP모건이 4월 정도가 되게 되면은 코로나 대유행이 이제 진정세에 들어갈 것이다. 종식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백신 접종 네. 시작돼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코로나 종식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는 근거 3가지를 대고 있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가 백신 접종, 네. 그리고 자연 면역, 계절적 요인 이런 부분이 계절적 요인. 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리포트를 무조건 맹신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제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JP모건 보험 파트가 작년 8월 달에 우리나라에 요 비슷한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어떤 리포트가 나왔었냐면은 8월 달이 되게 되면 2차 유행이 정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침반과 같은 어떤 지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경험치, 그러니까 과거 사례 예.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JP모건 보험 파트였던 과거 리포트를 봤을 때 이 4월달 종식 가능성에 대한 리포트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JP모건에 대한 리포트에 대해서 저는 맹신보다는 그래서 신빙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는 추울 때 모르겠지만 이제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그쵸. 날씨 되게 좋거든요. 미세먼지만 없으면 정말 좋은 날씨예요. 정말 좋은 날씨인데 낮엔 정말 네. 좋더라고요. 그죠. 햇살도 따뜻하고요. 네. 예.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사람이 이제는. 맞아요. 이제는 코로나가 1년 이상 거치게 되면서 이제는 무감각해서 솔직히 말하면 좀 무감각해졌어요. 그리고 많이 힘드실 네. 거예요, 사실은. 1년을 이제 버티셨으니까요. 아마 제가 볼 때 집돌이도 힘들걸요. 집에 있는 게 맞습니다. 너무 힘들걸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기대감도 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먹을거리, 놀거리 쪽으로 사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울렛 이런 데 많이 가는데 그래서 스타필드, 신세계 스타필드, 예. 그리고 더 현대 서울 그리고 이 아울렛의 시초가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잠실 롯데라 생각합니다. 거기 롯데월드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롯데백화점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조라 생각을 하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 가서 사람들이 구경만 해요? 돈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차트적인 부분을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8만 5천 원 부근에서 지금 1월 달 이후에 8만 원 부근에서 8만 5천 원 부근에서 돌파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신고가하는 종목도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3월 3일 날 아래쪽을 보시면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8만 5천을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과 같이 조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부담스러울 때 충분히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지금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참 이게 JP모건의 리포트가 과연 맞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팀장님도 그러시겠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4월 달로 잡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 2번을 접종을 해야 돼요. 예. 그 몸속에 항체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1차 접종은 안 되고 2차 접종까지 해야 항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 2차 접종까지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60에서 90일 정도가 되는데 그게 딱 4월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JP모건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좀 기준을 잡았는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게 이데일리에서 작년 1월 28일 날 아침 방송에서 코로나를 제일 먼저 경고를 했어요. 예. 그때 당시엔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마스크 무조건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코로나 그때에 비해서 안 위험한 건 아니지만은 치사율이 떨어지고 다 대신에 전염력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너무나 위험했던 그 치사율이 이제는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무조건 밖에 나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작년 1월 달 대비해서는 치사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백신 접종과 그런 자연 면역으로 인해서 그때보다 위험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들은 좀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네. 개인 방역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네네. 여러분. 자, 분노 소비가 분명 분출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다가 이런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뭐 유통주라든가 말씀하신 이런 네. 점점 소비를 하게 될 테니까요. 뭐 그쵸. 여행주, 항공주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기대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백화점 저도 내일 한번 여의도 현대백화점 더 현대서울 가서 어떤지 한번 또 분위기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저평가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조언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마지막 종목은 N게임입니다. M게임. M게임, 네. 예. 아, 최근에 정말 핫해요, 이 종목. 그렇죠. 최근에 예. 메타버스가 상당히 좀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예를 들면은 그 영화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문득 떠올랐다가 갑자기요. 예, 그죠? 어떤 영화인지 예. 아바타. 네. 그 아바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끔씩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더 많이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네. 예. 아바타는 영화고 이제 이 아바타가 이 게임 쪽으로 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한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2000년 초반에 스타크래프트가 나오게 되면서 게임방, 그러니까 PC방이 상당히 유행했었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땐 VR방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길거리 가보시면 아시죠? VR방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맞아요. 한때 네. 유행할 때가 있긴 그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초기 시장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자영업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사업은 초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VR방이 많이 없는데 그래서 VR에서 한 단계 더 진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 아바타에 내가 투영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꿈속에 있는 나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게 되면 꿈을 꾸잖아요. 꿈속에서 내가 어떤 뭐 악몽을 꿀 때도 있고 좋은 꿈을 꿀 때도 있고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게 현실 세계 쪽으로 왔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제 나이대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다마고찌라고 했었거든요. 저도 알아요. 아세요? 많이 키웠어요. 예. 이상하게 뭘 얘기해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연배가 비슷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뭘 얘기 다 이거 좀 신기하네요. 어쨌든 다마고치 애들이 그래서 유행했었잖아요. 그게 2D였는데 그게 3D, 4D로 좀 진화됐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상의 내가 이 가상의 세계 속에서 내 자아도취, 자아의식들을 가져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시장이 앞으로 계속 그 VR 시장인지 AR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트렌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 이런 시장으로 가기 전에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에서는 또 테마주가
또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출시가 될 것이다 하면서 전기차 테마가 유행했고 또 수소차 시장이 열릴 것이다. 수소 산업이 열릴 것이다 하면서 수소 테마가 부각이 됐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메타버스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시장이 개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 시장이 개화가 됐을 때 요런 종목들이 수혜가 될 것이라는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엔게임뿐만 아니라 알체라라든지 선익 시스템, 뭐 하필소프트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엔게임 같은 경우는 그 메타버스 관련 기업인 유니티와 게임 플랫폼 제공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 메타버스 관련 주선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좀 뭐 이런 변동성 큰 종목은 당연히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예. 어떤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화면에서 차트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들을 볼 때 두 분류 나눠서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은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상승하는 종목. 많이 오른 다음에 이슈가 발생한 종목, 요 두 분류로 나누는데 예. 전자 같은 경우는 추정 매수를 해야 되고요. 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많이 오른 뒤에 오른 이유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종목들은 이제 매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M게임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 6,000원 부근에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 예전에 그 로보스타라는 종목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로보스타 같은 경우 LG가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한참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짜를 보게 되면 12월 14일, 작년 12월 14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뜬금없이 상한가가 나는데 요때 이후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보스타 차트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그 이슈가 나오고 상승하는 종목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이슈가 나는 종목 요거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엔게임이라든지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슈가 나오고 상승했잖아요. 그럼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로보스타가 가장 좋은 예가 되고 엔게임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치가 높긴 하지만 차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이런 종목들은 조정 시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네. 미래산업으로서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맞는데 사실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아직은 가시화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쵸? 네. 그렇다 보니 단순 테마성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승세가 아니냐라는 걱정도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면 지금 옥석가리 종목 옥석가리기가 필요한데 뭐 M게임, 선익시스템, 뭐 한빛소프트 이런 것들이 올랐어요. 근데 오히려 OLED를 제조하는 업체에도 네.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 오히려 그게 정말 숨은 수혜주다. 이런 네. 이야기들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맞는 말씀 하셨어요. 근데 항상 시장이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말이 있듯이 어떨 때는 좋게 봤다가 그러니까 똑같은 이슈인데도 똑같은 종목이고 업종인데도 어떨 때는 좋게 보고 어떨 때는 안 주목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냐면은 그 M게임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선의 시스템 예.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LG 디스플레이 한번 또 예를 들어 볼게요. LG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그 이제 적자에서 탈피가 되고 흑자로 전환되고 OLED 시장이 개화가 될 것이다 하게 되면서 작년 하반기에 되게 LG 디스플레이가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OLED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 어떤 때는 봤다가 어떤 때는 안 봤다가 어떤 때도 봤다가 또 어떤 때는 안 봤다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좋게 얘기하게 되면 순환매 안 좋게 얘기하면 두더지 잡기 시장인 거죠.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찌 보면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네. 시장 흐름이 좀 조정 국면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모멘텀들이 국내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개별 장세다 보니 이 테마성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닌가라는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자 보세요. 그 쿠팡 관련주 한번 볼게요. 예. 지금 1월 10일부터 해가지고 동방이라든지 캐시대 그 종목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자 다음 주가 되면은 아마 쿠팡이라는 기억은 아마 기억 속에 사라질 겁니다. 한 11일쯤 상장 그렇죠. 예정이죠, 지금. 예. 그리고 2018년도 4월 달에 어떤 테마가 유행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그때 당시에 남북 경협 테마가 유행했었거든요. 맞네요. 근데 지금 경업주. 기억 속에 싹 사라졌죠. 예.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해 그때 달라요. 시장이 그때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 메타버스 관련주는 어쨌든 미래 산업으로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 계속해서 지켜볼 만은 하되 그때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맞아요. 말씀이시네요. 지금 또 테마 형성됐다가 또 언제 사될지 또 몰라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좀 조언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N게임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곽영훈 대표와 함께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방송 주식공장입니다. 저희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JK스탁 곽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했습니다. 특히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뭐 기관은 여전히 팔지만 외국인의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네네네. 왔다 갔다 하네요. 예. 네네. 뭐 외국인의 어떤 그 수급적인 부분은 계속 좋지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좀 팔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나와 있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뭐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현재 시장에서는 그 1조 9천억 달러,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안이 이제 상원 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이제 관심이 좀 집중돼 있는 거죠. 통과됐고요. 그래서 하원 쪽이 최종 확정이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은 그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3월 중순쯤인가요? 3월 16일인가요? 중순쯤에 그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앞두고 지금 또 새롭게 나오는 단어들도 참 새롭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느낀 건데 블랙아웃 기간, 연준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좀 경계감을 갖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MC를 앞두고 연준의 발언 금지라든가 이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한 공포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미 그 알려진 그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책. 사실 뭐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금리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표를 좀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주식시장이 과열이라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은 조속히 이 과열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해소가 안 되면 이제 펀더멘탈이 빨리 올라오지 못하면은 시장의 이제 변동률이 커질 수 있다는 걸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금리가 주요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또 덧붙여서 그 자넷 옐린 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에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시장이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의 변동성 3,000포인트를 기준해서 이 박스권 개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종목들이 빠르게 좀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베팅은 조금 자제를 하자. 최근에 그 인버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기사 플로우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성공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FOMC 회의 16일에서 17일 현지 시각입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지수에 대한 베팅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특징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오늘 금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언급을 하셨겠지만은 우리 기존에 뭐 색다른 시선에서 많이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뭐 철강주, 철강주 하면 대표적인 게 포스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또
뭐 추천주로 또 말씀드렸던 게 또 세아베스트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좋고요. 더불어서 또 풍산 이런 종목들도 계속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동국제가 이런 종목도 움직였죠. 이런 뭐 종목들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그 지금 시장의 투자 키워드는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관련된 종목들은 은행, 보험 이런 쪽이죠. 계속해서 뭐 제가 딱 하나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하나금융 지주예요.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요. 열심히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것 따로, 투자 따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종목들이 가고 있다는 거 여기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외진 종목 쪽으로 지금은 투자를 하시는 거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오케이지만은 수익이 안 나면 대단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조심하십사고 좀 말씀드리고 이 하나금융 지주 하나 정도로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비은행 자회사의 이익이 좀 빠른 개선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캐피탈 부분이라든가 뭐 카드 이런 자회사의 어떤 이익도 크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하나금융지주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특징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기존에 한번 언급도 한번 드렸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옥션이에요. 오늘 서울 21% 넘었습니다. 네, 예. 네. 기존에도 뭐 약간 시장 유동성에 의해서 유동성이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미술품으로도 가기도 합니다라고 기존에 또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 수 없는데 선거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 최근에 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뭐 이렇게 좀 부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노래방 그 영업 시간을 늘려준다든가 이런 내용들도 기사 플로가 나오더라고요. 어쨌건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아무래도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묶여 있었죠. 예, 그래서 시장 유동성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매 시장이 회복 기대감이 유효하고 또 온라인 경매라는 쪽이 좀 더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도 가보긴 했는데요.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네 새로운 또 투자처로서 이런 미술품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사지 마시고요. 떨어질 때 눌림목 시점에서 꼭 대응을 하십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관람객 수도 거의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고 전체 판매액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미술 시장의 관심도는 올라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등대는 따라잡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5장 대응 전략 짜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오늘 하루 장을 뭐 대응 전략 이렇게 좀 삼으시는 것보다는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크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살짝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아직 이르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지 않겠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부양책이 증시의 추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시간을 두고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는 또 의견들이 또 쏙쏙쏙쏙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잘 대응을 좀 하십사고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펀더멘탈이 약하거나 특히 재무적 안정성이 약한 종목들 그리고 좀 이렇게 불확실성이 이렇게 잘못 주어지면 급락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좀 기울이시면서 하셔야 돼요. 떨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대안이 사실 없어요. 전문가들이 말은 하지만은 참 떨어지고 난 뒤에 답은 별로 없다라는 걸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시장 좀 지수 개별 종목군으로 해서는 투자 유효하다라고 보시고 긍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곽 부장님의 관심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을 좀 고심해서 또 가져오셨나요? 네, 뭐 늘 말씀드린 종목들 말씀드리면은 다 똑같죠.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장에서 덜 주목받은 종목, 예. 이제 좀 올라가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이런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코스맥스 MBT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정말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다른 전문가님도 말씀 안 하시죠? 이 예. 종목은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 종목은 얘기했습니다. 있었지만요. 도장 예. 찍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코스맥스 MBT와 콜마 B&H라는 회사 아시죠? 예.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우리가 지금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지금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주목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지금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았다가 서서히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 법인 수익성 개선에 주목할 시점이다라는 또 리포터들이 또 나와주고 있고, 이 바닥권에서의 움직임도 서서히 또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원래 주식은요, 이렇게 거래량도 별로 없고 흐름이 약할 때 뭐 조금 사보고요. 조금 사보고 그다음부터 강하게 흐름을 좀 잡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 비중을 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비중을 잔뜩 실어가지고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보내보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주가가 흐름을 딱 잡으면은 그다음 비중을 딱 실어서 추세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은 성과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이 7,850원이잖아요. 사실은 바로 밑에가 손절가인데 조금 더 내릴게요. 손절가 될 수 있으면 손절하지 마시고 저는 뭐 좀 모아가십사한 취지에서 손절가를 밑으로 많이 내리겠습니다. 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원. 예. 목표가는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위에 거 10,000원 말씀드릴게요. 10,000원으로. 예, 그래서 10,000원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뭐 뉴트리, 성, 노바렉스 이런 종목들은 나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코스맥스 MBT 쪽으로도 한번 볼만하다. 지금 네. 목표가 10,000원, 손절 라인 7,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1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고요. 오늘 이 시간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관심주 확인해 봐야겠죠. 함께하시죠. 이데일리 TV입니다. 이마트, M게임, 하나기술, 세원, 호텔신라, 현대일렉트릭까지 담아봤고요. 한국경제TV는 펄어비스, 현대미포조선, 롯데칠성, S오일, CS윈드, 현대그린푸드, 하이트진로, 삼성전자까지 선정이 됐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롯데정보통신, 솔로엠, 남아토건, 빅히트, CJENM, S오일, 오신시스템, 웹젠까지 담았고요. 마지막 MTN은 유니셈, 노바렉스, 라운피플, MBT, 현대일렉트릭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종목 옥석 가리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걸 선정하셨나요? 네, 현대일렉트릭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요? 네. 예. 뭐 요즘에 현대중공업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뭐 M&A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성장에 관련돼서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에너지 전력 관련해서 뭐 생산, 분배, 뭐 송전,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의 사업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뭐 실적 자체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최근에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해 가지고 좀 모멘텀 자체가 좀 만들어지면서 작년 한 하반기서부터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었던 기업이고요. 뭐 한 9월 달까지 한 2만 원대까지 상승하고 나서 작년 9월부터는 좀 행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단순하게 그냥 신재생 에너지만이 아니라 어쨌든 전력이라는 것을 뭐 송전을 하든 뭐 배분을 하든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현대일렉트릭이 좀 기술력이라든지 안정적인 매출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오늘도 상승을 하다가 좀 머뭇거리긴 합니다만 시장 자체가 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뭐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 잡아놓고 이 고점 돌파한다는 생각으로 현재 가격대 전후로 해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그래도 작년에 영업이익은 또 흑자 전환을 네. 한 그런 또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 25,000원 선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뭐 주가가 좀 올라온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현대 그린푸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급식 관련된 예.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매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작년은. 그래서 상당히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지금도 뭐 코로나가 그렇게 뭐 해결된 건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는 모습들 그리고 뭐 등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사내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조금씩 좀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항상 기업은 현재 실적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안 좋지만 앞으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식품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이제 안정적으로 좀 매출 개선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본다라면 상당히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조금씩 우상향하려고 하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뭐 충분히 9,600원대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최근 한 두 달은 지지부진했습니다만은 이 두 달 동안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1월, 12월, 뭐 1월, 2월까지 좀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 또 방학이라든지 이런 계절적 영향이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월에 접어들었고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면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한 11,000원 정도, 10,000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히 11,000원, 12,000원대까지의 상승은 가능하고 그 이상의 주가 상승은 좀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그린푸드 어쨌든 이제 3월에 학교들 개학을 했으니까요. 또 이전보다는 비대면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이 좀 네. 더 늘어날 것임은 틀림없으니까 앞으로의 실적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으로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9,690원대, 지금 2%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11,000원 선까지 올려서 목표를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은 종목은 제가 솔로엠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이 회사가 상장된 지는 얼마 되지 못했어요. 오늘 소식도 또 있었죠. 네, 예. 이 회사가 지난 2월달에 상장을 하고 나서 뭐 이렇다 할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한 달 정도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단기 지지선이 좀 확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 그룹주에서 독립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삼성전기 관련된 그 계열사에서 사업을 좀 하다가 분사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뭐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좀 납품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폭스바겐 쪽으로 해가지고의 어떤 추가적인 부품 납품 계약도 맺었다는 것을 본다면. 공교롭게도 상장을 하고 나서 전기차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사그라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현대차, 애플카 이슈가 조금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이런 것들이 그 전기차, 2차 전지라든지 모멘텀이 좀 약화시켰고 또 주가가 좀 그렇죠. 하락하는 부분들이 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의 차익성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솔로엠이 조금은 상장하고 나서 시장 분위기 좋지 못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이 좀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3만 원대까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좋은 호재가 나와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앞으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단기 주가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됐을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목표 라인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뭐 지금 전후로 매수가 이루어진다라면 일단 예. 손절가는 한 2만 원, 2만 2천 원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이제 두 번째 바닥 지지선을 좀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만약에 예. 2만 2천 원이 좀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말씀드린 대로 한 2만 9천 원, 3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3월 달 좀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기업 솔로엔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에 상장을 한 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첫날부터 좀 많이 빠지는 흐름이 보였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매출 본격화로 좀 주가 재평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솔로엠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식도 있었으니까요. 보시고요. 한 4%대 급등 흐름 그래도 강세로 나타내고 있네요. 1차 목표가 2만 9천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관심주 볼까요? 네, KB금융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어찌되었든 지금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단기 조정기 혹은 뭐 조정기는 아니라고 해도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제 인플레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실망감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이라면 반대로 또 그러한 시대가 좀 더 빨리 당겨진다라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관련된 업종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저는 뭐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들 그동안 금리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아서 순이자 마진이 좋지 못했는데 금리 상승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 어쨌든 은행주들이 최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은행주들이 말이 은행이죠. 금융지주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뭐 증권, 카드, 보험, 예. 뭐 요즘에 비은행 영업 이익이 뭐 가파르게 상승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그런 것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자가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항상 은행주들 보면 저평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예전보다는 낮아졌다는 걸 본다라면 오늘도 6% 정도 KB금융 상승하고 있고 최근 은행주들이 모두 이러한 비슷한 패턴입니다. 고점대 지난 2월 달 정도의 고점대를 이제 막 돌파시키는 모습이 나왔고 이게 수렴을 하면서 돌파가 된 거라서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은행주들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면 그때는 저는 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예. 이번에 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정이 만약에 3월 말까지 저는 이어질 거라 봤는데 3월 말 정도까지 조정이 끝난다라면 거기서 마무리된다라면 주도주는 바뀔 겁니다. 이런 은행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약간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면 은행주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조금 더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한 48,000원 정도 수준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 55,000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매수 접근하시는 분들은 45,000원 어쨌든 수렴의 끝자락이 4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예. 45,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좀 비중을 확대시키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주간 외국인 순매수 1위 또 네. 종목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꾸준히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금융주를 본다면 그 중에서도 KB금융을 좀 일차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KB금융이 어쨌든 은행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KB금융, 뭐 신한지주든 뭐 하나금융지주든 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을 선택해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은 실적 1등 기업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1등 기업으로서 KB금융을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55,000원 선, 매수 라인은 48,000원, 손절 라인은 45,000원으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식공장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내일도 12시 50분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